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노현범입니다. 현범TV 노현범입니다. 그동안 많이 소원했죠. 예. 둘째가 요즘 성장통에 시달리면서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스러운 한동안을 보냈었고, 또 뭐 개인 사적으로 좀 바쁜 것도 있었고 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 또 계속 바쁘고 정신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 될 때 한 번씩 찍어갖고 올리는 거는 하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오늘은 연합 비례정당 관련해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면서, 바뀌기 직전이죠. 바뀌기 직전에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비례 위성정당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뭘까요?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거 그겁니다. 요 위에 블랙박스에서 나온 소리고요. 민주당이 자신의 의석을 뺏기기 싫으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핑계를 대면서 본인들도 이제 비례연합정당, 같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진보들과 함께 진보 대통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네들이 뭐 여러 가지 유인책을 뭐 넣어놨긴 했어요. 근데 뭐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안 내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 같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를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오이씨, 언제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을 때? 내리막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뭐 얘네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 없답니다. 얘네들이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애시당초 법이 누더기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할 그런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송영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심상정 탓이다, 뭐든지 심상정 탓, 뭐 이런,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이 예의는 없어도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짝만 찾아보세요. 그게 진짜 심상정 탓인가. 이를테면은 석패율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석패율, 아슬아슬하게 진 사람들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뽑아주게 해주는 석패율제. 그러면 비례대표를 내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 석패율을 통해 가지고 의석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험지에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유인책이거든요. 뭐 험지 출마하는 사람들을 위해 갖고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비례대표를 제로로 해놓고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표가 당연히 분산되겠죠. 그럼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표에서 많은 부분들이 분산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찌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석패율제는 있는 쪽이 더 나았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나요? 석패율을 하게 되면 지역구가 문제다. 그럼 연동률을 높이면 됐었는데, 어쨌든 지역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석패율제를 빼버렸죠. 심상정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졌습니다. 석패율제 빠졌어요. 연동률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비례정당에 대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비례표를 한 표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한 표로 만들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냐? 만약에 어떤 지역구에 3명이 출마했다고 보죠. 자유한국당, 옛날 제가 좀 요즘 헷갈려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명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출마를 안 했어. 출마를 안 했는데 비례를 어떻게 뽑냐? 거긴 출마 안 했으니까 그냥 비호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찍으면 후보는 기권편이 될 거고 지역구는 기권표가 될 거고 비례대표는 국민의당 찍히는 거지. 근데 우리 지역구에는 후보를 안 낸 데는 당연히 비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은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 연동을 했다 그러면은 미래한국당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감히 미래한국당 같은 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사실 법안은 누더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피해가기가 좋은 겁니다. 꼼수라고 하는 거는요, 애시당초 꼼수를 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멍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주로 구멍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우리 그 잘나신 송영길 위원님 심상정tat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정의당이라서 이러는 말이 아니라, 아니 진짜 이건 양심이 없어서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제 비례연합정당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냥 진짜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명분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례연합정당에 가가지고 표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하는 게 맞아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왜? 더 받으니까. 자기들은 지역구를 자기네들 지지율보다 더 많이 갖고 가잖아요. 지역구에서 이미 의석수를. 그럼 무조건 만드는 게 맞죠. 자유한국당도 사실 맞습니다. 그냥 둘 다 위성정당 하는 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명분이니 뭐니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차피 힘의 논리로 끝날 거고, 그런 힘의 논리가 늘상 안타깝고 그 힘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피해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보통 약자가 피해보죠. 존재하지만 일단 현실인이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걸 만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녹색당이나 우리미래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녹색당이나 우리미래가 자기 스스로의 지분을 가지고서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뭐 없다고 하면 되게 미안한 말이니까 낮아요. 많이 낮아요. 아마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걸 겁니다. 참여를 해갖고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성 정치 제도권 안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걸 조금이라도 펴볼 수 있고, 그 당 안에 굉장히 큰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의 미래에 있어서 좋죠. 그러니까 이쪽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녹색당이나 우리미래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욕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게 현실적인 건데 뭐 썩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다 공자님 맹자님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의당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정의당은 일단 스스로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의석을 더 확보할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사실 잘 안 들어요. 2020년 1월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뭐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그 문항을 질문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추세나 경향성을 정확히 보기는 힘들지만, 국민들은 양당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대 양당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한 3분의 1,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냥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거죠 당시. 그게 한 3분의 1.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가 3분의 1이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거든. 근데 양당 안에다가 정의당이 편입돼서 들어가면은 그 심판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 어디 가요? 아니 그래도 민주당을 왼쪽에서 이끌고 가는 게 더 민주당다워지지, 민주당을 오른쪽에서 이끌고 가는 게 민주당다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누가 이미 있는데. 근데 국민의당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 표들이 국민의당이나 뭐 민생당도 일부 갈 거고, 정의당에 있어야, 양당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양당에다가 정의당이 포함되게 되면 어쩌겠어요. 갈 곳이 없는데. 아니면 무효표 내든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무효표 내든가. 정의당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를 해야지 굳이 민주당에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뭐 똥물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개념이 있어야지. 그런 걸 어디 의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리 비공개라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나? 내가 예의 없는 것까진 뭐라 안 한다니까요. 원래 예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개념이 없잖아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불이익과 이익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명분을 따지게 되는 거죠. 명분 무엇이냐? 우리는 양당 정치를 끝내려고 하는, 기득권 정치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들어가서 기득권 정치에 편입해서야 되겠느냐?
남는 건 이제 명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명분론에 따라 입각해서 만장일치가 나온 거고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전국위원회 만장일치 가지고 무슨 공산당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전국위원들 한번 회의하면 10시간씩 합니다. 10시간씩 죽어라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떠들어갖고 그 안에서 나온 결론이 뭐다? 모른다야, 모른다. 이게 들어가는 게 낫다 못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론조사 자기들이 준비해오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 전국위원들 대부분 존경해요. 그럼 모른다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선거판이야 그걸 까봐야 하는 거고, 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정의당은 잃을 게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모른다가 나왔겠지. 그럼 몰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판단 아니겠어요? 정의당이 뭐 이기적이네, 야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 탄핵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할 만큼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노동 문제 당사자기도 해가지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가 좀 많이 늘렸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이강래라고 전 톨게이트 노조 전 도로교통공사 사장입니다. 톨게이트 노조를 탄압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사 안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의 회사한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순천 쪽에 공천받고 경선까지 돼서 후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한국마사회 사장이 있어요. 2018년에 임명됐죠. 김낙순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8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 비슷한 거를 2018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임명됩니다.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임명됐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보훈 인사에 가까워요. 낙하산에 가까워요. 그래서 잘하면 내 말을 안 하겠는데, 그 안에 있는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통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게 이제 고 문중원 열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못 지키고 있는 데가 한국 마사회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문재인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 없는데, 그게 탄핵 사안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개 문제라니까요. 근데 자꾸 탄핵을 이야기를 해요. 진짜 탄핵될 만큼 뭔가 잘못한 거야? 이상하죠? 와, 자꾸 탄핵이 돼야 되나 보다라는 걸 사람들 머리에다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저기 그 한보의 가방모찌 했었던 양정철 무슨 연구원장? 자리 하나 찾더니만 자기 입을 언제 털어야 되는지 잘 모르죠? 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 저는 요즘에 대통령이 대통령처럼만 보여요. 가방모찌가 대통령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막아야 돼. 탄핵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때 탄핵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을 그냥 쉽게 했습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 추미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조해서 탄핵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갖고 있거나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분열돼가지고 탄핵된 거라고요. 근데 왜 탄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박근혜 탄핵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탄핵도 결국엔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민주당이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고, 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엄청 많았어. 234표면 당시 자유한국당이 몇 석이었는데. 그러니까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공포 마케팅인데, 이거 완전 틀려먹은 공포 마케팅이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신나? 미래통합당에서 신나. 왜 신나? 와, 탄핵이라고 하는 게 수면 위에 올라왔거든. 구도가 좋잖아요. 그럼 보수는 탄핵을 위해서 결집을 하고, 진보는 무슨 탄핵 같은 소리야 하면서 분열하게 되겠죠. 양정철이 혹시 미래한국당의 엑스맨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자주 하곤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이강래랑 김낙순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정의당의 비례연합에 들어간다. 비례진보연합이든 뭐든 뭐 이름이 뭐가 됐든 알 바 아닌데 거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정의당에 투표하기 힘들어요. 제 정의당 당원인데 거기 투표하라고 하는 게 명분이 됨? 말이 안 되죠. 힘듭니다. 아, 되게 화탁지 날 것 같아. 뭐 일단 정의당에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한다고 했고 전국위원회 결정은 뒤집기 힘듭니다.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거 뒤집으면 탄핵 사유 될걸? 심상정 탄핵 될걸? 뭐 심상정 독재 정당이고 뭐 공산주의 정당 열심히 얘기하는데 빨갱이 정당은 민주당이요. 암만 생각해도 미래통합당은 거기는 아예 얘기할 바가 아니고 걔네는 독재의 잔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떤데요? 민주당 오원식 원내대표 뭐 어떻게 했는데? 최저임금 때였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는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기권표 던졌어. 아, 뭐 왜 원내대표쯤 하는 사람이 그걸 기권표를 던져야 될 정도로 토론을 안 했던 걸까요? 과연 토론 없는 정당, 거수기 정당. 뭐, 요 이제 그 뉴스민의 김수민 그 기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1인 팟캐스터라고 합시다. 네, 김수민 팟캐스터가 얘기한 건데, 뭐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되게 저도 그렇게 자주 듣진 못합니다만, 공부 많이 됩니다.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 의견을 잘 들어줄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겸손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말은 무게감을 두고 한번 들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여튼 그런 사람들도 얘기를 해줬죠. 예.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심상정이랑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 심상정에 대한 평가는 의원으로서는 아무도 이제 반발을 안 하고 활동가들이 이제 심상정이 하는 운영이 좀 강압적인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반발을 하는데 그 활동가들이 대부분 전국위원회의 포진에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공화주의적인 전국위원회가 이제 정의당의 전국위원회는 국회로 따지면은 나라로 따지면은 국회에 가까운 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아주 공화주의적인 그런 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심상정이 일단 독재 뭐네 뭐 마씨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데 너 알고 깝시다. 알고 까면 아파요. 되게 아파. 막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은 아씨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가잖아요. 그럼 웃고 말아요. 뭐 이제 그런 마타도어들 흑색선전 마타도어들이 이제 대중들한테 먹혀 들어가지고 그 표가 깎여 나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민주주의의 정치 지도자는 대중의 인식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대중의 인식을 못 바꾼 거니까 다 저희 탓이죠. 근데 이제 저희를 아프게 하려고 까는 거 아니었어요? 정의당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정의당 까는 거 아니었어요? 뭐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고 싶으면 알고 까세요. 알고 까면 좋아요. 알고 까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져요. 몇몇 개는. 뭐 일단 그렇고요. 일단 제가 목적지에 다 와서 2부 나중에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비례정당 이외에 이제 뭐 다른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